자, 우리 106회 세무의 기급 세법 2부 풀이하겠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특법, 객관식 1번입니다. 기한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아니죠.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그리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2번,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만료일 3일 전까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세무서장이죠. 4번, 기한 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원칙적으로 송달한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3번,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거로 봅니다. 정답 4번이고요. 3번,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우리 근거과세는 조사 결정도 전부 다 원칙은 장부에 근거하는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됩니다. 2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거과세죠. 3번, 근거과세 원칙은 세법 해석과 적용할 때 아니죠. 우리 근거과세는 국실신근조입니다. 국세부과의 원칙입니다. 국실신근조.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국실신근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4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국세부과가 철회된 때. 우리 국세부과 철회는 취소가 아닙니다. 취소는 소급해서 소멸되는 거고요. 그래서 취소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해당되는데 철회는 다시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회했다가 다시 어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와 취소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취소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는 거로 하는 게 취소입니다. 2번, 국세 환급금으로 충당될 때, 3번에 제척기간 끝날 때, 4번 납세 보증인이 납부할 때, 이때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 1번 원천 징수한 소득세, 2번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3번의 인지세. 4번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중간연합세액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 세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 결정한, 일반적으로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조사 결정한 것은 그때는 예외입니다. 이것도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수정신고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적게 신고할 때죠. 2번,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아니죠. 초과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추가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초과할 때 수정신고고요.
미치지 못할 때는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세금을 적게 돌려받아서 손해본 경우니까 이때는 경정청구해야 될 사유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 등만 있는 자로 소득을 누락할 때 세금을 적게 신고할 때 수정신고. 4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국세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잘못 신고된 경우니까 일종의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7번 가산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가산세는 고의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합니다. 법인세면 법인세에 해당되는 가산세면 법인세, 소득세에 해당되는 가산세면 소득세. 3번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우리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과세표준의 결손 또는 세액의 환급 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결손이나 환급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서류제출, 기한 뭐 이런 부분들 지키지 못할 때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관할 관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가 우리가 영등포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강남 세무서에 신고했다. 납세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무조사는 반드시 그 관할 세무서가 해야 됩니다. 다른 관할 세무서장이 한 조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규정이고, 그리고 송달도 이런 경우 있죠. 9번 불복 청구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불복 청구 각하가 있고요, 기각이 있고요, 인용이 있습니다. 자, 기각과 인용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 또는 이유가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각하는 처음부터 심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뭐 기한이라든지 또는 서류가 미미해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경우 각하입니다. 자, 1번 인용 3번의 청구 기한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심사할 필요가 없이 각하. 4번 심사하니까 이유가 없다 기각. 정답은 2번이죠. 불복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심사도 안 하고요, 할 필요도 없죠.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0번 내용도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납으로 환급해야 됩니다. 환급할 게 있다면 물납으로 세금 냈다면 물납으로 환급. 2번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는 우리 국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번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과 천연과실, 요거는 이제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 예를 들어 임대물건이면 수익. 그래서 수익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뭐 과실 이런 부분인데, 뭐 나무면 열매겠죠. 어떤 수익형 물건이면 그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번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공무원은 납세자 권리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2번 세무공무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계간 재조사할 수 없지만 거래 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가능합니다. 3번 납세자가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기 신청 가능하고요. 4번 원래는 세무조사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세무조사하지만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도 세무조사 가능합니다. 이런 세무조사를 우리가 예치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12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국내 플러스 국외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3번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지만 공동사업도 원칙은 지분 비율, 손익 분배 비율로 나눠서 개인별 과세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조세비 목적으로 공동사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된 손익 분배 비율이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사람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합니다. 자, 13번 23년에 기속되는 이자소득 첫 번째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는 수령 1입니다. 따라 2023년이고요.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칙적으로 계약 1입니다. 계약 1. 혹시나 계약 약정일보다 먼저 받으면 그날이지만 원칙은 약정일입니다. 자, 근데 수령일이 2022년 12월 25일이죠. 약정일보다 먼저 받으면 실제 받은 날. 따라서 비영업대금 이자도 22년 귀속이고요. 정기예금 이자는 23년. 계약 위약으로 인한 법정 이자는 요건 기타 소득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자 소득이 될 수 없고요. 이 기타 소득은 위약이나 계약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 23년의 이자 소득은 정기예금 이자만 되는 겁니다. 자,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일인데 약정일보다 먼저 수령하면 그 날이기 때문에 2022년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 자, 1번 우리 소득세 낼 때도 필요경비 불산입이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받아도 총수익 금액 불산입입니다. 다른 세계 충당 이거와 관계없이 소득세 환급 자체는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자산 수정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 총수익 금액을 보지 않고요. 3번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2월 전 소득금액 2월 소득금액 총수익 금액 불산입. 4번 자, 관세 환급금 우리 관세 낼 때도 필요경비 되니까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액이 되는 거죠. 대응이 돼야 되니까. 정답 4번입니다. 15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고의나 중대한 과실 경비 안 되고요. 가사 관련된 경비 즉 개인적인 경비죠. 가사 관련된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경비들.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인정 안 되고요. 4번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6번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 1번 출자 임원이 주택 제공. 자, 임원은 출자자는 안 됩니다. 2번 비출자 임원이라도 주택 구입이나 저리로 대여받음이 있는 이익 근로소득입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우리 회사가 2분의 1 내는 거 별도의 근로소득 아닙니다. 4번
퇴직으로 받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17번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한도가 아닌 것, 한도가 나머지와 다른 것. 자, 1번에 취재활동과 관련된 취재수당,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근데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비는 10만원까지 비과세. 정답 2번입니다. 18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아니죠. 3%에서 5% 원천징수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번 각종 관련법, 공적연금 관련법,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4번 연금소득공제 한도액은 900만원입니다. 19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로 실제 소유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것은 1번의 주택, 입주, 지체상금, 자, 의제 필요경비, 그 다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받으시 하는 상금, 의제 필요경비, 4번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의제 필요경비 적용되고요. 일반적인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는 실제 소유된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20번 자, 소득세법상 부당해선 부인, 우리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대전제가 특수관계거래 플러스 해당자가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손해본 거를 부인하겠다는 거죠. 손해보기 전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로직입니다. 1번 특수관계인 거래 시 적용하고요. 2번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하나여 인정이 되고요. 4번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자산,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당해산 부인이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만 부당해산 부인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인데 출자 공동사업자, 사실상 어떤 사업 성격이 있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부당해산 부인 대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1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자, 2번에 건강보험료, 4번에 보험료 세액공제, 3번에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한액. 이건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추가 공제 중 건당 공제액이 가장 큰 항목. 우리 장인 공제는 200, 한부모 경로자는 100만원, 분녀자는 50만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에 1000만원 초과 분납 가능하고요.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2%의 보유기한 배수, 최대 30%까지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초과되는 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보유기간 곱하기 4% 더하기 거주기간 곱하기 4%. 5번, 4번 미등기 양도는 7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4번 소득세법상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자, 1번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2번에 공적연금소득만 있어도 1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종결. 3번 원천징수되는 연말정산된 사업소득만자도 종결. 도매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런 자는 원천징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5월달에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5번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사업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한 개의 계좌로 2개 이상 사업장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즉 한 개 계좌로 복수 사업장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4번 사업용 계좌는 미신고, 미사용 가산세는 산출세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6번입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단 3% 더하기 미납세 곱하기 일수 곱하기 0.2%, 즉 3% 붙고 시작하는 거죠. 27번. 자,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일입니다. 27번도 좀 디테일한 어떤 법조문이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자주 내오는 내용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일단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210만 원 이하,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240만 원까지 연간 비과세. 총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29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데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공제받습니다. 13만 원입니다. 자, 문제 30번. 거주자의 매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고요. 복식부기업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액 계산액 준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소기업이니까 3,600.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죠. 자, 그 다음 신규 사업자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개월. 수익금액 한도 10억입니다. 0.3%. 자, 그러면 3,900이 되겠죠. 해당 접대비가 4,000이고요. 자, 한도 초과는 100만 원 됩니다. 정답 1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6회 세무액 2급 우리 기출문제 우리 모두 마치겠습니다.